예, 정의용 경제부시장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대구 지역에서 K2 군공항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던 내용들이 정확히 정리를 해보고 이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동안 대구 경북 연구원과 우리 대구시가 연구한 내용들을 발표하겠습니다. K2 군공항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시절 도시 외곽지에 처음 들어와서 1960년대 대구국제공항 개항과 1970년대 제11 전투비행단 이전 등 확장을 거듭하면서 본격적인 공항의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K2 주변은 한적했던 도시 외곽이 아니라 혁신도시, 천복단지를 비롯해서 이시아폴리스, 도심 첨단 산업단지, 금호 워터폴리스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대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심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지에서 거대한 군공항을 품고 있는 우리 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대구 시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반백년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7년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군공항 이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우여곡절을 이겨낸 끝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군공항과 민관공항의 통합 이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노력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통한 대구 경북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간절한 염원들이 결실을 맺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전 부지를 현재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후적지 6.9제곱킬로미터에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담아낼 스카이시티 개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개발 제한, 고도 제한에서 해제되는 주변의 기성시가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비행안전구역의 지정과 그로 인해 고통받아온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비행안전구역은 제1구역에서 제6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구역별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로서 약 2km, 전체 구역의 2제곱킬로미터, 전체 구역의 2%이며 건축이 전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2구역은 활주로 동서방향의 이착륙 지역으로 금단 일반산업단지, 안심지역이 걸쳐 있고 약 23제곱킬로미터로서 전체 구역의 20%, 3만 1,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층수로는 3층에서 50층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안심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 없는 중주거지역 약 1제곱킬로미터는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3구역은 제2구역 동서방향의 이착륙 비행지역으로 칠곡지역 경산 일원에 걸쳐 있고 약 14제곱킬로미터, 전체 구역의 13%로 경산시를 제외한다 해도 36,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층수는 50층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4구역은 활주로의 남북방향 인접지역으로 동촌지역 일원 3제곱킬로미터, 전체 구역이 2%이고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7층에서 12층 정도로 제한되어 동촌 지역에 층수 제한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약 1제곱킬로미터는 12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5구역은 공항교에서 효목내거리, 동대구 IC에 걸쳐 있는 약
21제곱킬로미터, 전체 구역의 18%이고 5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층수는 12층에서 15층 정도로 제한되어 방촌, 복현, 만촌 지역에 층수 제한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약 4제곱킬로미터가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제6구역은 동서변 택지, 범어 내거리, 유라 택지에 걸쳐 있는 약 51제곱킬로미터, 전체 구역의 45%이고 약 12만 세대가 건축하고 있으며 건축물 층수는 15층에서 50층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동대구 상업지역은 중심지인 부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2 군공항으로 인해 고도 제한으로 묶인 면적은 약 114제곱킬로미터,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면적 883.5제곱킬로미터의 13%에 해당됩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의 약 30제곱킬로미터, 6만여 세대는 15층 이하로 엄격한 층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건축법상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이고 나머지 5% 정도가 5층 이상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20층 미만으로 되어 있어 구역 전체가 5층 미만의 저층 주거지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옮겨가고 난 이후 고도 제한이 사라지는 것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규제 정도를 비행안전구역 내 기건축 허가된 아파트를 예로 살펴보면 층수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에서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19층에서 21층, 준주거 상업지역은 평균 9층, 22층 내외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일반 지역에서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균 24, 27층 내외, 준주거 상업지역은 29, 41층 내외로 건축되었으며 용적률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균 228, 266%, 준주거 상업지역은 평균 238, 560% 내외로 형성된 반면 일반 지역에서는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균 232, 280, 준주거 상업지역은 평균 351, 751% 내외로 건축되었습니다. 또한 고도 제한 해제 시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에 저층 주거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층수 2.2층, 용적률 90%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 일반 지역의 용도 사례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해제 후에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현재 15층까지 가능하나 고도 제한 해제 시에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와 같이 고도 제한을 받고 있는 114제곱킬로미터 중 현재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제곱킬로미터가 높이 제한 없이 현재 용도지역상 용적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며 여기에 K2 종전부지 6.9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면 전체 면적 44.9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2 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 스카이시티 건설로 형성되는 문화, 예술 공간과 공원, 도로, 철도 등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생활 여건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개선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구 스카이시티와 주변 지역이 하나가 되어 대구시 혁신 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의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시대의 시대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도시 공간에 담아내고
대구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게 될 세계 인류의 공간으로 대구 스카이시티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스카이시티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비행 안전구역의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 밀도, 자연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 4가지 큰 틀에서 관리 유형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K2 종전부지 동대구역 일대 등을 중심 기능 형성 지역으로 설정하여 대구시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중심지 역할에 부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된 칠곡, 안심, 유라택지 및 금호 워터폴리스 등을 계획적 개발지역으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개발 계획에 따라 관리를 하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K2 종전부지 연접지역으로 이 지역은 고도 제한 해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체계적인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K2 종전부지 개발 계획과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호강 803 등 자연환경 인근 지역을 경관 형성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가 되는 자연 친화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해 시민들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주민들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자율적 개발 및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고도 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쾌적하게 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대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에 매진을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전이 되고 나면 이전 후적지 개발까지는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도대체 이게 개발 제한,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되고 나면 또 고도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건축물이 건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개념들이 불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구 경북 연구원과 함께 우리 고도 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이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용도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건축물이 형성이 가능하고 도시임지가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공항이 아마 이전이 되면 한 10년 내 2028년, 29년 안에 이전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고도 제한이 해제되고 그 이후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일정보다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제약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권 국장님,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더? 네네. 잠깐 우리 도시재창조 국장께서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재창조 국장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작년 9월 정도부터 해서 그 주변 지역 K2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만약에 그 지역과 다른 지역에 대해서 비교도 해보고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대략 2023년 말 정도까지 그 고도 제한 해제 지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카이시티
그 K2 이전 후적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구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2026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그러니까 2028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는 이전 이후에 바로 사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지 그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표는 2026년 정도까지는 그 구체적인 안을 그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남측 부분은 그 지도에서 좀 지도 보여드릴 수 있나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 지역은 동촌동, 방촌동, 그러니까 즉 공항 바로 밑에 그 활주로 남쪽 쪽은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방촌, 동촌 지역을 말합니다, 주로. 네,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대가 지금 고도 제한으로의 불안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여기 스카이시티라고 적혀 있는 이게 1구역으로 해서 지금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1구역이고, 활주로의 남북편에서 2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밖으로 3구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5구역이 바로 옆에 인접한 지역에 4구역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구역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구역 부분이 도도지 한 30제곱킬로미터의 정도의 면적이 되고, 2구역에서 약 15층 이하의 심각한 고도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겠습니다. 만약에 대구 스카이시티가 개발되어지고 고도 제한이 해제가 되어진다면 이 4구역 일대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영향권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제약을 갖고 있고, 아까 거의 2배 정도의 가구수나 인구수가 그렇게 증가될 것으로, 그 다음에 용적률은 약 2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분석해본 그런 지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또한 스카이시티가 개발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용되어지는 많은 편의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네 동촌, 방촌, 그리고 위쪽 그 4구역 북측 지역으로는 이제 불로동, 복무동, 해안동 그쪽 지역이 될 겁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떤 의미인지. 네, 체계적인 관리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거를 제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향후에 스카이시티의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시티에서의 중심지 기능이 더 강화되면 그것이 더 확장되어야 된다면 그것들이 연계가 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더 고민이 되어지고 연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의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시티 개발과 연계되어서 개발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역이 아마 그 스카이시티가 구상하고 있는 안을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항이 건설이 되고 옮겨가는 시점이면 이제 더 이상 군사공항이라든가 또 비행 활주로 부분 때문에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해소가 되면 바로 즉각 지원 병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디테일한 연구 용료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접해가 있던 지역이 가장 피해가 있는 지역에 지금 현재 층수가 이제 2.2층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최소 인구가 2.2배 이상은 지금 현재 용도 기준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도시가 이제 스카이시티가 만들어지고 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구가 얼마나 더 그쪽 지역에 더 집중이 될 것인가에 대해 갖고는 뭐 더 추가로 한번 용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030 도시계획까지는
이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시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추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2030 기본계획으로 그렇게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30 기본계획에서는 이 개표 목적지가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런 러프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2040 계획을 2023년 이후에 그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보다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2040 기본계획에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 이후에 만드는 게 2040 계획을요? 2040 계획을 2023년 이후에 그렇게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10년 단위 도시계획 수립에 맞춰가지고 반영을 또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